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메케닉스 9번째 시간으로 밴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막대가 하나 있을 때 우리가 X, Y, G축을 이렇게 잡고요. G축에서 이렇게 모멘트를 발생시켜주면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밴딩 모멘트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막대를 특별히 빔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곱게 뻗어 있던 막대가 이렇게 양쪽에서 밴딩 모멘트를 받으면 어떤 곡률을 갖게 휘어진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휘어진 막대를 좀 과장해서 표현해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 지금 휘어진 곡률 반경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중심점이 이제 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살짝 옆으로 가보면 이 시점에서는 또 다른 곡률 반경이 나오게 돼서 이 중심점이 다른 곳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변화각은 델타 파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우리가 B 지점에서는 수평선 대비해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C 지점에서도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그럼 요 기존의 접선하고의 요 각도가 이제 델타 파이가 되죠. 왜냐하면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갔을 때 이제 델타 파이만큼의 각변이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 C 지점에서는 각이 파이 플러스 델타 파이만큼 변동이 되니까 B와 C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 각은 이제 델타 파이만큼 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파이가 이제 우리가 슬로프 앵글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러한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B 포인트에서 커버처를 이제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d 파이 오버 ds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우리가 델타 파이 오버 델타 s를 만들고 델타 s를 이제 0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요 델타 s는 부채꼴의 호니까 근사적으로 로 곱하기 델타 파이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5하고 5 프라임이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로와 델타 파이를 곱해서 델타 s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항들이 이제 소거가 돼서 이제 남는 텀은 이렇게 남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 로를 radius of curvature라고 부릅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격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전부 다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시메트리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빔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밴딩을 받아서 요 빔이 이제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요 중심점에서 이렇게 모이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원래 스트레이트 하게는 똑같이 유지가 되지만 이게 이제 각이 휘면서 곡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지점에 ABC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요 가운데에 중심선이 하나 지나가고요. 요거를 뉴트럴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뉴트럴 엑시스를 기준으로 윗부분은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팽창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길어지죠. 네, 그리고 뉴트럴 엑시스는 그 길이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이제 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뉴트럴 엑시스를 기준으로 요 양의 방향으로 좌표를 y라고 놓으면 이제 요 나머지는 로 마이너스 y가 되고 요 전체가 이제 로가 되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윗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우고, 지금 요 두 포인트를 M1, N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X방향의 스트레인을 이제 구해보면 이제 기존의 길이가 있고 이제 변화된 후의 길이가 있으니까 변화된 길이에서 기존 길이를 빼서 기존 길이로 나눠주면 이제 스트레인을 구할 수가 있고, M1, N1은 여기가 델타 파이가 되니까 로 델타 파이로 구할 수가 있고요. I1, J1은 로 마이너스 y에다가 델타 파이를 곱해서 그 호의 길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텀이 이제 상쇄가 돼서 남는 텀은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상쇄를 시키면 마이너스 y 오버 로가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1 오버 로를 d파이 오버 ds와 같다고 관계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계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메트리를 지금 가정을 했는데 이 막대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메트리를 이제 유지하는 이런 가정을 이제 해보면 이러한 시메트리 가정으로 인해서 쉬어 스트레인은 다 제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곡률 반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필요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을 잡고 여기 미소한 면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Y가 되겠죠. 그리고 요 조그만 면적에 이제 X 방향으로 시그마 스트레스가 발생을 할 거고 요게 델타 A 면적에 작용을 해서 이러한 미세한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지금 밴딩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밴딩 모멘트를 주게 되면 이제 X 방향으로만 변이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밴딩에서는 요 X축 방향으로만 요 힘을 이제 따져주면 됩니다. 그럼 요 힘에 의해서 이제 변형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모든 사항들이 이제 외부에서 가해진 밴딩 모멘트와 합력이 관계가 이제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 방향의 모든 힘의 합은 조 시그마 X dA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 지금 X 방향으로의 외부에서 주어진 합력은 없죠. 그래서 0이 되고 Y축에서의 모멘트를 이제 볼 건데 우리가 Y축 모멘트도 외부에서 가해준 건 없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만 이렇게 모멘트를 줄 거니까 그러면 Y 방향에서 만약에 모멘트를 주면 모멘텀은 G가 되고 요 힘이 모멘텀으로 곱해져서 이제 또 면적분을 해주면 외부에서 Y축에서 모멘트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0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 방향에서는 우리가 모멘트를 줬죠. 그리고 이때는 부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G 방향으로 모멘트를 돌리면 요 모멘텀은 이제 Y가 양의 방향이 맞는데 지금 이 힘은 이 모멘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붙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 Y에다가 힘을 곱해서 면적분을 해주면 외부에서 가해준 밴딩 모멘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스트레스와 디포메이션을 이제 구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슬렌더 빔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가느다란 빔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Y 방향, G 방향으로의 노멀 스트레스는 없고 또 YG 평면상에서 시어 스트레스도 모두 0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성분 중에 남는 항은 이 축방향 성분밖에 없고 이때 스트레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앞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y 오버로 관계를 넣어서 또 같은 관계를 대입을 해주면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 다시 X방향으로 힘의 합력을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면적분에 관계없는 항을 앞으로 빼주면 이제 이렇게 되고 X축의 힘의 합력은 0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형태가
잠시 껐다 키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로는 면적분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 빼주고요. 이하구로를 빼주면 네, 이렇게 돼서 X축의 힘의 합력은 이제 0이 되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러한 폼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First moment of the cross sectional area라고 부르고 이 값이 여기서 이제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구했던 바와 같이 Y방향 Y축에서의 밴딩 모멘트 식으로부터 또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0이 되니까 또 이 텀이 등장을 하는데 이 텀은 product of inertia of the cross sectional area가 되죠. 그래서 이 값도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mg는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mb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항이 우리가 이 밴딩 모멘트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IGG라는 항으로 이렇게 놓고요. Second moment of the cross sectional area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밴딩 모멘트를 다룰 때는 요 세컨 모멘트 항만 이제 살아남게 되고 요 항이 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 식에 관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구한 요 관계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분의 1을 남기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1/로는 앞에서 우리가 d5 over ds라고 이제 구했었으니까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관계니까 이제 마이너스하고 이제 로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x축 방향으로의 스트레인까지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는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시티를 곱해서 구하면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x 방향으로의 스트레스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과정들을 예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가 있고 A하고 B 지점에 지지점이 있고요. 양 끝단에서 아래쪽으로 5kN의 힘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축은 요 중심에서 이렇게 X, Y, G 이렇게 축을 잡아주고요. 요 거리는 0.3m, 그리고 요 사이의 거리는 1.5m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요 높이는 75mm, 요 너비는 25mm 이렇게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전형적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구한 다음에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죠. 그 과정은 이전에 많이 해봤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바로 결과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가 있고, 마이너스 1.5kN 미터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를 이제 얻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밴딩 모멘트가 일정한 요 구간이 이제 퓨어 밴딩 구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각이 휘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대가 이렇게 밴딩을 받아서 휘어지겠죠? 그리고 요 지금 중심축 상에는 뉴트럴 X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뉴트럴 X 위쪽은 늘어나게 될 거고 아래쪽은 압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요 공유 뉴트럴 X까지의 공률 반경은 이제 로 제로가 되고, 요 사이의 각을 델타 파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맥시멈 밴딩 스트레스는 요 끝점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요 끝점은 이제 맥시멈 이제 텐션의 맥시멈 스트레스가 되고, 요 아래쪽은 컴프레션의 맥시멈 밴딩 스트레스가 나타날 텐데, 우리가 요 텐션 부분에 여기에서 맥시멈 밴딩 스트레스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론 이쪽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밴딩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요 IGG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기하학적 형상으로부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죠. 측면의 형상이. 그러면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반을 갈랐으니까 2분의 H씩 나눠 갖게 되겠죠. 그러면 IGG는 정의상 Y제곱을 요 미소 면적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까지가 Y, 요만큼이
델타 y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델타 a가 되니까 y제곱에 델타 a는 b 델타 y가 돼서 이게 미소해지면 b dy 이렇게 되고,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h부터 2분의 h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12분의 bh 3승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b하고 h 값을 넣어주면 이 값은 8.789 곱하기 10의 5승 밀리미터 4승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맥시멈 밴딩 스트레스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는 단위를 통일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미터 단위로 바꾸면 마이너스 7승이 되니까요. 그러면 시그마 x는 64.0 메가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앵글 체인지도 구할 수가 있는데 dphi 오버 ds는 mb 오버 eigg니까 마이너스 1.5 kNm, E는 205 곱하기 10의 6승 kN per 미터 제곱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IgG는 방금 구한 값으로 넣어주면 레디언 per 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델타 파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니까 델타 파이는 요 B 지점하고 A 지점의 차이로, 각의 차이로 이제 구해질 수가 있고,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 부호 관계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요 부호 매칭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앞에서 구한 미분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대로 길이를 곱해주게 돼서 0.0124 레디언이 되고, 각도로 바꾸면 0.72도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radius of curvature를 구해보면 rho는 1 over dphi over ds니까 마이너스 120m. 그래서 우리가 요 로 제로를 알고 싶은 거니까 요 로 제로는 부호상 마이너스 로와 같아지고 120m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 밴딩 첫 시간으로 밴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요 커버처 개념을 가지고 요 스트레스 스트레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앞으로 요 개념을 시작으로 이제 솔리드 미케닉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 밴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